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92명의 국회 찬성으로 한덕수 대행은 또 헌법재판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행의 대행으로 최상목 대행이 또 앉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생기고 난 뒤에요. 이렇게 대행의 대행까지 오게 되는 혼란이 있었는지 전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뉴스를 준비하다가 지금 뉴스의 내용들이 다 정말 혼란스럽게 뒤집어졌습니다. 법무법인회 정준결 변호사님 모시고 일단 방금 이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오늘 통과된 게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정지시킬 효력이 있는지 되게 의문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한덕수 대행은 지금 현재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헌재 결정을 기다린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헌재는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탄핵 재판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나오고 그런 있거든요. 혼란을 보태지 않기 위해서, 혼란을 보태게 하지 않기 위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그죠? 이 결과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게 아쉽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 200명이 되지 않는 숫자로 탄핵이 된다는 것도 법리적으로 이해도 안 가지만,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렇다면, 제가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최대행의 대행이 자리에 앉았을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헌법재판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또 탄핵을 시킨다는 내용 아닙니까? 자, 정 변호사님, 맞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두 가지를 안 들어줬어요.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그랬는데 여야 합의해오라 그러면서 거절했죠. 그 다음에 특검법 통과시켜라 그랬는데 거절했죠. 이 부분이 지금 제일 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대행을 그러니까는 그냥 국무총리였으니까 과반수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대행의 대행도 과반수. 그죠? 대행의 대행도 과반수. 대행의 대행도 모두 다 과반수로 돼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민주당이 요구하는 사항 두 가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탄핵시켜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탄핵을 하면 끝이 어딥니까? 나중에 국무회의를 하려면 국무위원이 최소 10명인가 11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요. 그 밑으로 국무위원이 숫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법이든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을 통과시켜버리면 거부권을 행사할 국무위원과 대행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거대 야당이 있는 경우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거대 야당이 있어요. 야당이 의석수가 그래요. 180석, 190석, 200석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거대 야당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야당에서 탄핵이야. 이걸 탄핵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정말 이 탄핵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저는 지금 경기하거든요. 이렇게 쉽게 탄핵을 해도 이렇게 쉽게 가결을 시키고 이렇게 쉽게 헌재에 보내고 자, 그렇다면 지금 헌재에 가 있는 건수가 몇 건이 될까요? 제가 아까 정 변호사님하고 이 대화를 못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헌재에서 아마 쌓이고 쌓일 거예요. 근데 헌재에 있는 숫자는 지금 6명이에요. 근데 4월달이 되면 또 한 사람은 퇴임을 해요. 두 사람은 퇴임을 해요. 그러면 이들은 또 분명히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자, 누군가가 나 대행에서 잘리기 싫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타협을 하고 거기다가 해야 돼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대행이 또 잘려요. 또 탄핵을 당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국무위원 중에서 또 해요. 김문수 대행까지 오겠어요? 그렇죠. 김문수 대행의 노동부 장관은 이게 대행 순서가 되게 뒷번호예요. 끝에서 네.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데요. 네. 현 추세대로라면 김문수 장관까지 각오도 남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대한민국에 벌어졌는데 이 폭주를 누가 막을 사람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는데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 속칭 스스로 소신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이런 상황을 예상했을까라고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들이 과연 이런 상황을 예상을 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했겠습니까? 네, 지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원식이 국무총리 탄핵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국무총리가 탄핵된 건가요? 대행이 탄핵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아까 한덕수 그 권한대행께서 하신 말씀에 좀 아쉬움이 있는 점이 제가 옆에 있었으면 그죠? 잘 설명을 드렸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자, 한덕수 국무총리잖아요. 그렇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국무총리가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한덕수는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두 가지 지위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만약에 이번에 탄핵 소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과 똑같이 국무총리의 권한은 행사하지 못하지만 국무총리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했지만 대통령의 지위는 유지하고 다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그 권한을 대행할 자로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두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한덕수 총리가 요번에 탄핵이 됐어요. 국무총리로서는 탄핵이 되면 그러면 뭡니까? 151석이면 충분한 거죠. 그죠? 그런데 국무총리로서 탄핵이 되면 국무총리 지위를 잃게 되는 게 아니라 지위는 유지하고 권한만 행사하지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똑같이. 자, 그러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것을 왜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한덕수가 바로 권한 대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국무총리의 지위를 잃지 않는 이상 권한 대행의 역할은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네네. 제가 답답한 부분이 지금요, 기사를 보면요, 이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인데 분명히 아까 우원식이 이야기했어요. 국무총리직에 대한 탄핵 소추라고요. 네. 그러면 국무총리직에 여러분 이건 나 되게 간단한 거예요. 국무총리직에 대한 탄핵안을 소추시켰어요. 그럼 국무총리직이 박탈된 거예요. 아니 박탈이 아니라 정지. 정지. 정확하게 권한 표현할게요. 정지. 네. 권한이 정지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정확하게 내용은 헌재로 갔으니까. 네. 자, 정지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무총리직이 아닌 대행의 자리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행 권한은 있는 거죠. 대행 권한이 왜 있냐? 대행이 된 거는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면 탄핵을 당한 한덕수가 국무총리의 지위를 잃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음으로써 얻게 된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언제 없어져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정돼서 더 이상 국무총리의 지위가 없어진다면 그럼 더 이상 권한 대행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소추가 가결되려면 200석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200석이에요. 근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150석이에요. 여러분 자 댓글 좀 써주세요. 우원식이 오늘 몇 석이라고 했나요? 저는 150석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150석이면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거예요. 탄핵 소추안이. 탄핵 소추안이. 네네. 소추안이.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말이 말장난을 지금 민주당이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한 대행이 틀렸다. 너 이거 틀렸다라고 전투적으로 좀 해주고 국민의힘에서 좀 전투적으로 해주길 바랬는데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국회 결정을 존중해서 국무총리로서 탄핵 소추된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의 권한은 정지됐지만 국무총리의 지위는 유지되고 있고 국무총리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은 직무대행으로서의 권한은 유지되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요번에 탄핵 소추안이 전부 다 5개였죠.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모두 5개였어요. 그 가운데에서 해병대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그 다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공모 묵인 방조,
위헌 위법적인 한동훈 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이 세 가지는 국무총리의 직무를 집행하다가 발생한 탄핵 사유예요. 그 다음에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이거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집행하다가 요번에 탄핵소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탄핵소추안을 이 민주당이 교묘하게 지금 두 가지를 섞어놨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뭡니까? 국무총리인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그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꾸 논의를 둘 중에 어느 거냐, 둘 중에 하나다 자꾸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는데 그 논의가 잘못됐다는 거죠. 왜? 한덕수라는 사람은 국무총리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집의 아버지이자 회사의 어떤 부장이나 이런 것이 두 가지, 한 사람이 두 가지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지위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지위와 국무총리에서의 지위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 두 가지 지위에 대해서 요구되는 탄핵소추 허들이 어떻게 되느냐.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151석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허들은 200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192명이 투표를 해서 192명이 찬성을 했어요. 국무총리는 151석이 넘었으니까 국무총리의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세 가지 사유로 인한 탄핵소추는 통과된 게 맞아요. 그런데 대통령 권한으로서의 직무 집행인 두 가지와 관련돼서는 200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의사 정족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안건이 그거 돼버린 거예요. 안건이 그냥 통과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원식이 오늘 땅땅땅 두들기면서 국무총리 관련된 탄핵소추만 두들겨야 되는데 마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집행도 통과된 것처럼 한 거니까 국민들을 오도하고 속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요. 제가 이거 우리 7번 뉴스인데요. 이 뉴스를 잠깐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안이 5가지 사유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사유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설명을 해야 오늘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지가 명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뭐를 지금 넣어야 되냐면 자, 탄핵소추가 151석이냐 200석이어야 하느냐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 싸움이 아니고 탄핵소추안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모두 5개인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행위 공모무긴 방조, 한동훈 한덕수 공동국정운영체제 이 세 가지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무를 위반했다라는 거고요.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위배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요, 우리 PD님, 위에 3개 것만 딱 표시해 주세요. 파란 걸로.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위에 3개만 딱 보면 1번, 2번, 3번. 정 변호사님, 네네. 1번, 2번, 3번까지가 어느 역할이라고요? 국무총리로서 직무에 위반해서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4번, 5번을 체크해 주세요. 4번, 5번 두 개의 부분은 무슨 역할이라고요? 4번, 5번은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 행한 직무 가운데에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적시한 게 두 가지죠. 저 두 가지. 자, 그렇다면 1번부터 5번까지 다 파랗게 해주세요.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파랗게 되려고 하면은 200석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석 이상이 돼야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집행 위배, 그 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 위배가 모두 인정이 돼서 국무총리도 직무집행이 되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시에 직무집행되는 두 가지가 다 직무집행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1번부터 5번까지를 했던 것이 사유가 올라가서 직무정지가 되려면은 1번부터 5번까지를 위한 정족수는 200석 이상이 되어야 되는 200석 겁니다. 이상이죠. 자,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를 충족시키고
국무총리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걸 하려고 하면요. 1번부터 3번까지 체크해 주세요. 1번부터 3번까지는 151석이 있습니다. 만약에 150석이 안 된다면 국무총리로서 국무총리의 권한도 직무정지가 되지 않고 대통령 직무대행의 권한도 정지가 되지 않죠. 하지만 151석에서 199명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무는 탄핵소추가 인정이 되고 그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은 탄핵소추가 인정이 안 돼서 기각된 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요 여러분이 보실 때 1번부터 5번까지 사유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사유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우리가 다 양보를 한다고 쳐요. 4번 5번은 앞으로도 지금도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이 합리적이고 차분해야 되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꾸 이 민주당의 논리에 말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한덕수를 탄핵 소추하는데 151석이냐 200석 이상이어야 하냐 이 질문이 올바른 질문이에요. 질문이 올바르지 못하면요 답이 틀리게 돼 있어요. 자 다시 보세요. 한덕수를 탄핵하려면 탄핵 소추하려면 가결되려면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이에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왜 이 질문이 틀렸죠? 한덕수라는 사람은 두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국무총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각각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인 한덕수가 탄핵 소추되려면 몇 석? 151석. 대통령 대행인 한덕수가 탄핵되려면 몇 석 이상? 200석 이상. 야, 그러면 한덕수라는 개인이 국무총리라는 지위와 권한, 그 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와 권한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질 수 있어? 불가능해? 불가능합니까? 아니죠. 두 가지 갖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면 질문이 한덕수가 탄핵 소추가 받으려면 몇 석이야? 이건 틀린 질문이라는 거죠.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가 받으려면 몇 석? 200석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아까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었는데 PD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지금 그게 7번 뉴스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를 사실은 한꺼번에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1번부터 3번까지 따로 1번 안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2번 안 4번 5번을 넣고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야 그렇죠. 원래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해 가세요? 맞습니다. 지금요 어떻게 한 거냐면요. 아유 정말 우리 유채구님 똑똑하세요. 지금 이렇게 포장을 해서 잘 넣어서 지금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른 안건이에요. 1번, 2번, 3번이 1번 안건, 국무총리에 대한 안건, 4번, 그렇죠. 우리 PD님이 지금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4번, 5번은 2번, 대행에 대한 안건 두 개가 올라가서 네. 두 개가 같이 올라가서 150명을 넘겼을 때는 하나만 통과되는데 200명이 넘어가면 두 개가 다 통과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151명이, 그러니까 192명이 찬성했죠. 그러면은 4번, 5번 대행이 된 거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5번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 숫자가 200명이 안 되니까 뭡니까? 정족수 미달로 끝!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개표하지 않고 끝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듯이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저 4번, 5번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저거는 두 개의 탄핵 소추안이에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과 국무총리인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이 두 개가 있는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의결 정족수가 다르기 때문에 별건으로 해서 안건으로 올렸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보면 여러분들 쉽잖아요. 자 1, 2, 3안이 올라갔어. 자 그러면 너무 당연히 뭡니까? 151석 넘으면 분하지만 우리 유채구가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 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탄핵 소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가서 봐야 돼요. 그런데 4번, 5번만 만약에 올라갔다라고 치잔 말이에요. 4번, 5번만 올라갔어. 그럼
대통령 직무 권한 대행으로서의 저 두 가지가 직무 위배,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직무 행위라고 두 가지가 올라갔다고 하면 그러면 몇 석이어야 돼요? 200석이어야 되잖아요, 저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우원식이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151건이면 된다고. 151건. 그렇다면 우원식은 200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1번, 2번, 3번만 지금 통과된다는 걸 알고 있은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권한 대행은 200석이 필요하니까 네. 우원식은 1번, 2번, 3번에 대한 국무총리직을 지금 탄핵안을 소추안을 가결한 거예요. 그러면 4번, 5번 국무총리직은 날라갔어요. 아까 정 변호사님이 설명하셨지만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예를 들어서 만약에요. 정 변호사님은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만약에요. 네. 변호사 협회의 대변인을 만약에 하고 계시고 네. 만약에 거기에 정 변호사님이 대학 교수를 하고 계시면 네. 세 가지 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대학 교수를 그만뒀다고 해서 변호사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대학 교수를 하면서 변호사이면서 변호사협회 대변인이면 세 가지 직이 동시에 있지만 하나가 없어졌다고 해서 정준길이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없어진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되게 이해가 쉽게 가시죠? 그런데 너무 쉽사리 지금 한 대행이 뒤로 물러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표현을 썼어요. 혼란을 보태지 않기 위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도 그냥 수용한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 이 점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죠. 지금 제가 우리도 유채고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이걸 알면서도 이렇게 한 건지 그죠? 한 거라면 너무 더더욱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국민의힘에서 기간쟁의 소송 그렇죠? 권한쟁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권한쟁의 소송을 하면요, 저는 백발백중 이긴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원식이 약간 이렇게 꼼수를 부린 거예요. 여러분 왜 옛날에 이런 거 아세요? 이렇게 무슨 이거 카드 놓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 카드 뭐야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뭐야 하듯이 제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면요, 우원식이 막 카드를 이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돌리다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장난치네. 제가 바깥에서 이거 보고 있다가 이거 장난친다는 걸 지금 느낀 거예요. 자, 권한쟁의 심판에 들어가면 이거는 이길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예,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렇게 점잖게 혼란을 보태지 않기 위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헌법재판을 기다리겠다고 얘기했지만 우리 국민의힘에 오늘 정말 모처럼 국민의힘이 전투적인 모습 보여줘서 그렇지만 국민의힘에 율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법률가들이 여기에 대한 걸 오히려 얘기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예, 사실은 오늘 제가 국회의원이었으면 제가 아마 모두 발언에 지금 방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채고나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분명하게 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바로 오늘 중으로 준비해갖고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냐면 우원식 논리대로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뭡니까? 진짜 대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국회에서의 탄핵을 통해서 국무회의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시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하던 그게 야바위구나. 지금 뭔가 이러면 생각이 안 났어요. 이것만 생각이 났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말 이해 가셨습니까? 이해 가셨으면 이해 갔다고 동그라미라도 좀 보내주세요. 저희가 법률가들은 이런 걸 논리 구성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해 가도록 쉽게 설명을 해야지만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켜야지만 우리가 법정에서도 이해시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생각을 한 거예요. 1번, 2번, 3번 표시를 해서 이건 이 권한, 이건 이 권한. 근데 이 권한에 대한 거는 1번 안건, 이 권한에 대한 건 2번 안건. 이렇게 해서 따로 두 트랙으로 들어갔어야 된다. 근데 150명이 있을 때에는 1번 안건은 가능하지만 2번 안건은 아예 가결 대상도 안 된다. 이해 가시죠? 네. 여러분 이해 가시면 맞다라고 좀 해주세요.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원식이 한마디로 이걸 하면서 우리를 약간 혼돈스럽게 해서 통과를 시켰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10번 뉴스를 보시면요. 이재명이 국민 명령에 따라서 한덕수를 탄핵한다. 내란 세력을 신속하게 발본색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면요. 앞으로 계속해서 대행을 지금 탄핵시키려고 해요. 근데 정 변호사님, 이 논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게 통과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얘네들 논리는 간단한 거예요. 너희 기회 줬는데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해? 특검법 또 거부권 행사해? 통과 안 시켜? 그러면 너 탄핵할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총리가 그냥 칼을 맞았어요. 그리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지금 저희가 말하는 논리로 싸우지 않고 그냥 넘어가. 그러면 그 다음 대행 또 모가지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대행 또 모가지 날아가요. 그럼 그러다가 무서워서 겁이 나서 그냥 그거 통과시켜주는 어떤 대행이 있다 쳐봐요. 그럼 바로 가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다시 탄핵으로 날려버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쟤네들의 목표의식이라 의도는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럼 목이 댕강댕강 잘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잘릴 수밖에 없으면 잘려야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이게 안 잘려도 돼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같이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직무와 관련돼서 탄핵안이 올라왔다면은 그러면은 몇 석이어야 돼요? 200석이어야 하잖아요. 헌법재판소에 해설집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200석이어야 된다니까. 근데 이거를 국무총리 거랑 섞었다고 갑자기 151석이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A라는 물건이 있어요. B라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A라는 물건은 큰 가방이에요. B라는 물건은 작은 가방이에요. 근데 A라는 물건 속에 B라는 물건을 넣어서 A라는 물건 값만 주면 돼요? 아닌 거잖아. 이걸 지금 되게 교묘하게 섞어 놓은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되게 아주 사악하게 섞어 놓고 판매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약간 좀 이게 뭐라 그럴까 흥분도 돼 있고 그러다 보니 그게 눈에 제대로 안 보이고 하다가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 이 와중에 4번 뉴스 보겠습니다. 탄핵 혈안 민주당이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탄핵 혈안 민주당. 한덕수 의결 정족수 논란에도 아나무인이래요. 민주당은요. 지금 이건 벌써 탄핵하기 전에 나왔던 기사예요. 이미 의결 정족수 논란 같은 걸 이렇게 쓱 하고 넘어가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이 교활하게 우리 쪽 사람들의 무지함을 이용하고 악용해서 그냥 진짜 야바이 치듯이 대충 넘어가면서 권한대행과 국무총리가 이중적 지위가 있을 수 있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거를 그냥 하고 넘어가면서 국무총리로 탄핵을 해놓고 뭡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국회에서 그거 할 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이 전광판에 올린 거 보세요. 국무총리 한덕수예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알아요. 뭘 아냐면요. 200명이 안 돼서 아까 4번, 5번은 할 수 없다는 거. 국무총리 그렇죠. 거만 할 수 있고 대행 걸 할 수 없다는 걸 지들은 안다니까요. 맞습니다. 나중에 꼬투리 잡힐까봐 국무총리 한덕수라고 딱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고 한덕수 대행은 갑자기 나 지금 되게 됐으니까 그냥 일단 기다리겠다.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정 변호사님. 혼란을 보태지 않기 위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재판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이 관련법과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치주의에 따라서 이 부분을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제가 만약에 한덕수면요. 이거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 불과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소추는 인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행사하겠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선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주당 애들이 난리가 나고 거꾸로 걔네들이 권한쟁의 심판을 하거나 소송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내려주겠죠. 한덕수 말이 맞다. 응? 한덕수 권한대행의 말이 맞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려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한덕수 우리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주변 사람한테. 그래서 이 방송을 보게 하세요. 안 되면 저한테 전화하게 하십시오.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요. 네, 여러분 지금 많이 저희 설명 이해하시죠? 그 와중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하고 조용히 항복한 걸 보고 제가 사실 화가 좀 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벌어진 일 하나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22번 뉴스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 22번 뉴스가 정 변호사님 기사 프린트 안 됐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냥 소개하겠습니다. 22번 뉴스인데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설명 제가 할게요. KBS 수신료가 분리징수가 됐었는데요. 다시 통합징수를 한대요. 그러니까 전기세에 넣겠다는 얘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여러분에게 댓글을 제가 발하려고 한 거예요. 정 변호사님한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 KBS 수신료 받겠대요. 어디에? 다시 합산해서. 그게 본회의 통과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거대 야당의 폭주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이제 다시 전기료를 무조건 안 내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합산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 좀 써주시고요. 제가 여러분 그래도 좀 재밌으시라고 뉴스 하나 갖고 왔습니다. 21번 뉴스입니다. 자, 정 변호사님 저 화면 한번 보세요. 네. 자, 영국의 유력지에 이재명은 좌파 선동과 음주운전 전과 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요 뉴스가 나왔대요. 그러면서 영국에도 오히려 이재명에 대한 이런 안티 뉴스들이 깔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번에는 미국에도 못 간다고 하더니 이제는 영국까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약간 화난 거 좀 가라앉히려고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그런데 또 이것도 우리가 즐거워할 것 같습니다. 19번 뉴스인데요. 조중동의 독자가 이탈 가속화 붙었대요. 정 변호사님. 네네. 근데 정 변호사님 어릴 때 봤던 신문 뭔지 기억나세요? 저는 조선일보를 보다가요. 네. 그 다음에 중앙일보로 바꿨었습니다. 저희 집도 조선일보 보다가 동아일보 보다가 중앙일보 보다가 다시 조선일보 보다가 그렇게 봤어요. 아, 네. 그때 엄마가 사은품 많이 주는 데를 보신 거예요. 아 그때는 그랬어요. 신문 보면 사은품을 줬어요. 그래서 엄마가 구독 기간 지나고 나면 또 새로 바꾸고 또 새로 바꾸고 했는데 자 우리는요 조중동이 최고의 신문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독자들이 뿔이 났대요. 지금요 중앙일보 조선일보에 전화가 계속 가고 있대요. 구독 끊겠다고.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알아서 판단해서 해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20번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했대요. 정 변호사님. 그렇습니까? 예,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글쎄요, 제가 이 기사를 못 봤네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렇게 나왔어요. 속보. 네. 끝이에요. 네. 지금 압수수색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여쭤보려고. 지금 저게 끝이에요.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시아 아투에 논평을 하나 냈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는다고 치고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과연 구속할 수 있느냐, 네. 체포할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못한다라고. 자, 그래서 13번 뉴스를 소개하고 정 변호사님한테 12번 뉴스를 소개해달라고 할게요. 13번 뉴스 보겠습니다. 공수처에서요. 제3차 소환 최후 통첩이다. 불응하면 체포영장 수준이다. 라고 했는데요. 정 변호사님, 네. 체포영장 수순이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글쎄요, 보통의 사건의 경우에는 2번 또는 3번 나오라 그랬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네. 당연히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을 수 있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그 얘기예요. 네, 없습니다. 공수처가 자료도 거의 없다면서요.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 지금 현재 이재명이 아니라 죄명이 현재 내란과 직권남용이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런데 이 지금 공수처법을 보면은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에요.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지금요.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3차 소환 최후 통첩이라고 얘기하고 불응하면 체포영장 수순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아까 제가 속보 잠깐 보여드렸죠. 안가를 압수수색까지 하고 있는데 체포영장 수순이라고 하니까 사실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2번 정준길의 법의 정치를 만났을 때 정준길 변호사님께서 글을 쓰셨는데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위헌이라고 합니다. 네, 정 변호사님, 네, 왜 위헌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위헌입니다. 첫 번째, 공수처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란죄 수사가 불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느냐? 형식적으로는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불소추의 특권이 있잖아요. 네. 불소추의 특권이라는 것은 기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소되지 않는데 수사라는 것은 왜 합니까?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수사가 아니고 그건 조사예요. 진상규명위원회 이런 거죠. 그런데 수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기소 여부, 기소를 못하는 대통령을 어떻게 수사를 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요, 대통령은 수사를 못해요. 근데 지난번 2016년도에 좀 상황이 잘못돼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치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지금 됐는데, 그죠?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더라도, 결국은 만약에 지금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더라도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임의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강제 수사는 할 수 없다라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체포할 수 없죠. 그리고 강제 수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압수수색 같은 거와 체포가 있거든요. 체포나 구속이 있는데, 그런 압수수색은 가능하지만 체포나 구속은 불가능하다.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직권남용으로, 그쵸, 공수처가 구속을 하겠어요? 체포를 하겠어요? 그럼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은 가능한 거네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그러니까 가장 수사를 넓게 해석하는 견해에 따르면 압수수색까지는 가능한데, 근데 아까 지금 했던 곳이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 아닙니까? 그 내용도 속보가 다 안 떠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란죄를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건요, 경찰만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으니까 경찰이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경찰의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영장을 칠 수도 있어요. 구속영장을 칠 수도 있어요. 근데 수사는 경찰이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요. 네. 지금 왜 다들 조기 대선 준비하죠, 정 변호사님? 글쎄,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이 방송에서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밑에 있는 그 병사들이, 로마의 병사들이 누가 그 예수님의 옷을 가질 건가를 제비를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히덕거리면서. 5번 뉴스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 출마 준비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지만 일단 공식화했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뉴스에는 한 5명 정도가 쭉 지금 대선 후보로 잠룡 이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그러니까 좌파들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내란 구속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요. 계엄은 내란이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당해야 되고, 구속돼서 엄벌에 쳐야 된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단순 논리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거세하려고 해요. 근데 이 윤 대통령을 거세하려는데 동조하는 자들이 나타났죠. 옛날에 탄핵 소추에 찬성했던 한동훈과 그 한준밖에 안 되는 무리들이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서서히 나타나는 게 뭡니까?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실은 지금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5개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언제 구속될지도 모르잖아요. 진짜 만만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밑에서 서로 옷 누가 갖겠냐고 이 제비뽑기 하듯이 요번에는 내 차례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빨리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기를 바라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당 안에. 누가? 대통령에 빨리 출마해서 요번에 되고 싶은 자들이. 이재명을 만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면 잘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누구예요? 홍준표. 누구예요? 오세훈. 이런 자들. 누구예요? 유승민. 이준석. 그 다음에 옆 동네 이준석. 이런 자들이 뭡니까? 이제 짬짬이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들 중에 누가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골로 보내버리고 나면 잘하면 우리한테 기회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 조기 대선 운운하는 이 얘기에 호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게 지금 탄핵당했다. 계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도 안 되게 내란으로 매도되고 있다. 이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한덕수 총리가 총리로서의 지위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지위가 있는데 요번에 탄핵된 거는 국무총리의 지위에 불과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위는 유지된다.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 근데 그 와중에 되게 웃긴 뉴스가 또 나와요. 16번 뉴스인데요. 구원투수 권영세라고 하면서 탄핵의 강을 넘고 유승민, 이준석 끌어당길까. 아니 이제는요. 탄핵의 강을 넘는데요. 또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런 기사들도 그런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사과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뭘 사과한다는 거죠? 대통령이 내란죄를 지어서 사과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엄을 경솔하게 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겁니까? 계엄을 해서 안 될 일을 계엄했다고 사과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사과한다는 겁니까? 그죠? 근데 탄핵의 강을 왜 넘어요? 탄핵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기도 대통령을 버리고 가려고 하는 자들이 이제 뭡니까? 네. 서서히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권영세는 말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선배예요. 그리고 단순한 대학 선배가 아니라요. 사법시험 공부할 때 또 뭐 스터디나 이렇게 해서 또 가까운 선배예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주 측근이군요. 예, 예. 그러니까 정치를 하기 전부터 그리고 검사로서 만나기 전부터 권영세와 윤석열은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그런 권영세가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제물 삼아서 윤석열을 거름 삼아서 우리라도 살자고 지금 그러는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걸 보고요. 저는 막 화가 나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유승민과 이준석을 끌어당길까 이런 뉴스가 나올 거예요. 이준석이 그러면 당에 들어옵니까? 준석이가 엊그제 뭐라고 했냐면요. 절대 단일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김상욱이 나오면은 단일화 한대요. 그러니까요. 절대 단일화 안 한다고 했죠. 유승민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김재섭인가를 지금 비대위원회에 넣겠다고 네. 하는데 아니 이제 우리 국민의힘 보수우파 정당에 좀 이 최고위원회나 이런 게 좀 봉숭아 학당인 모습 이제 그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단일한 대우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게 욕먹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까? 아니 이재명 당에서는 무슨 다른 목소리가 나와요? 이재명 당의 일당 독재인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을 하든 뭘 하든지 그 내부에 무슨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오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언론에서 야, 저 당은 독재당이야. 민주주의가 없는 당이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계속 봉숭아 학당이 돼야 되고 그런 자들이 들어가야 제대로 비대위가 구성됐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네요. 속보 하나 보겠습니다. PD님, 아시아투데이 속보 떴습니다. 한덕수 대행 27일 17시 19분부터 권한정지, 총리실 탄핵 의결서 접수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받아요? 지금 그 속보 찾아주세요. 아시아투데이에 떴습니다. 한덕수 대행 27일 17시 19분부터 권한정지, 총리실 탄핵 의결서 접수되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속보가 떠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속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겁니다. 오늘 네, 결정은요. 보세요. 네. 그렇죠. 총리실에 한 탄핵 의결서는 근데 용산이 아니고 총리실이네요? 총리실에 있으니까 한덕수 대행이 저번에 용산에 가 있었는데. 한덕수 총리실 탄핵 의결서 접수 이게 맞는 그쵸? 기사라는 거예요. 대행이 총리의 탄핵 의결서를 접수를 왜 해요? 말도 안 되는 기사라니까요. 지금 뭐냐면 완전 야바이 짓 하는 거예요. 우리 절대 우리 보수파 국민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해요. 이거 지금 받은 것은 총리로서의 뭡니까? 권한이 정지된 거예요. 탄핵이 된 거예요. 4번, 5번에 해당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한덕수는 뭡니까? 지금 탄핵소추 당한 거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네. 그래서 정지가 됐다고 지금 기사가 나오네요. 이건 권한쟁의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정신 차리고 모처럼 이렇게 단합된 힘으로 막 이거 흔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좀 정신 차린 자가 빨리 가가지고 좀 권한쟁의 심판 서면 빨리 작성해서 접수시키십시오. 내일이라도. 네, 이어서 일단 볼 텐데요. 아까 하던 말 계속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실 때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유승민과 이준석을 당기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더 질문하자면 그러면 한동훈도 당기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답을 주세요. 모아라고 하는 거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뭘 그렇게 다 모아요. 다 모으다 보면요. 오히려 이상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17번 뉴스인데요.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버티기에도 체포영장 카드를 못 꺼내는 이유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정 변호사님과 거의 일치하는 얘기겠죠? 네.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수사 주체가 공수처가 돼서는 절대 체포영장 카드를 못 꺼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란죄 수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직권남용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되고요. 특히 체포는 절대 안 됩니다. 네, 근데요. 18번째 뉴스인데요. 장경태가 제가 볼 때 이건 거의 협박이에요. 최상목도 재판관 미루면 줄 탄핵 아닌 다수 국무위원 동시 탄핵. 정 변호사님 동시 탄핵이래요. 근데 저건 동시 탄핵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니까 왜요?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기 검사들 여럿이 한꺼번에 탄핵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국회에 불러서 너 저기 통과시켜 줄 거야? 하고 물어봐. 그러니까 저는 대답을 안 해. 네. 그러면 이제 5명 목을 같이 자르는 거죠. 5명 목을 자르는 순간 뭡니까? 국무위원회가 완전히 이제 유명무실화돼요. 열릴 수가 없어요. 자, 잠깐만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경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판관 미루면 줄 탄핵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이 아니고 한꺼번에 동시에 여러 명을 탄핵시키겠다. 자, 정 변호사님 동시 탄핵도 가능한 건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에서 한꺼번에 5명, 6명을 동시에 탄핵 올리겠다는 거죠. 근데 저렇게 줄줄이 다 탄핵을 당하게 되면요. 그럼 이건 진짜 무정부 사태 아니에요? 국무위원회가 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국무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거기서 예를 들자면 말도 안 되는 악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국무회의가 열려서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네.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며칠 안에 네. 그러니까 부의된 다음에 20일 아닌가에 거부권을 행사하게끔 돼 있어요. 네. 물리적으로 국무위원회가 열릴 수 없다면 20일 이내에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자동 통과되는 거라니까요. 아, 잠깐만요. 자동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멈춰가지고 법안이니 뭐니 일이 마비되는 게 아니고 국무위원회가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데 네.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탄핵안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다 통과가 될 수 있는 거네요? 특검 그리고 지금 요번에 최근에 한덕수 우리 권한대행이 했던 6개 악법 이런 것들 다시 다 올리면요 다 통과되는 거예요. 18번째 기사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장경태가 이야기했습니다. 야, 최상목 대행의 대행. 너도 있잖아. 우리가 방금 한덕수 날리는 거 봤지? 우리 한덕수 날리는 거 너 분명히 네 눈으로 봤지? 그랬는데요. 최상목도 재판관 너 우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 탄핵이야. 너도 바로 다음 주에 저거 할 거야. 근데 너 하나만 올리는 거 아니야. 여러 명 다 줄줄이 사탕처럼 다 껴가지고 같이 탄핵시킬 거야. 이 말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 지금 현재대로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처럼 네. 요번에 탄핵 소추안이 2개로 나눠져서 올라와야 될 탄핵 소추안을 쟤네들이 교묘하게 묶어서 하나로 만든 다음에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거를 이 대행까지도 통과된 거로 대충 얽어무려 갖고 가고 있는데 그거를 바보처럼 아니 통과된 거니까 이러면서 받아들여 버리는 순간 최상무 부총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도 다 이제는 과반수로 날아가는 거죠. 9번 뉴스 한 번만 띄워주세요. 전 최상묵인 줄 알았어요. 최상목이에요. 네, 네, 저 아까부터 계속 최상목과 최상묵이 헷갈렸는데 네. 최상목입니다. 네, 정확하게. 자, 아까 저는 이분 담화문을 보고 저는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한덕수 탄핵을 제고해달라. 권한대행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이다. 라고 이야기한 저분 잘 몰랐어요. 그냥 관심이 없었던 거죠. 아니, 물론 누군지는 알고 그랬지만 뭐 저 사람 성향이 어떻고 말하는 걸 제대로 들어보고 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순간 약간 반했어요. 왜냐? 말이 너무너무 구구절절한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여야 정치권에 간곡하게 호소한다. 소추 제고해라.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멈추는 걸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전 정말로 뭐라 그럴까? 대한민국 국회에 있는 정치가 아닌 진짜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정치가 아닌 제가 욕을 할 뻔했어요. 지금 정치 무슨 이렇게 나쁘게 욕을 할 뻔했는데 제가 우아하게 얘기하려고 지금 말이 더듬는데 뭔가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것을 멈추게 하면 안 된다라고 대한민국의 시계가 멈추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정도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그래도 피가 빨가면 그래도 피가 뜨거우면 멈추겠거니 했거든요. 정 변호사님. 아유 얘네들은요 피가 차요 파란 피일 거예요 아마. 아니 진짜로 있잖아요. 피가 빨가면 저는 저분 저 표정 한번 보세요. 표정이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국회 독재를 하는 걸 하나도 뭡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보수파는요 차마 그렇게 못해요. 권한이 있어도. 근데 이들은 권한을 마구 행사할 뿐만 아니라 남용하는 것도 과감하게 해요. 왜? 상대방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면. 그래서 우리한테 유리하고 득이 되면 그들은 무슨 짓이라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트릭을 쓰고 있는데 최상목 부총리 이런 간곡한 호소 좋은데 이건 호소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호소할 문제가 아니라 당당히 욕을 해야 되는 거죠. 야, 뭔 소리야. 한덕수 총리는 탄핵 소추됐는지 모르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 소추된 게 아니야. 근데 왜 니네 이렇게 장난해? 왜 같이 한꺼번에 의안을 하나로 만들어서 올릴 수 없는 걸 왜 섞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사람들을, 국민들을 속이냐? 언론을 속이고? 똑바로 해.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못 보신 분 계실까봐 7번 뉴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방금 이 설명이 무엇인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떤 분들이 뭔 소리야 하는데 여러분 다시 7번 뉴스에서 너무너무 명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타 강사 수준 이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한덕수 탄핵안에 5가지 사유를 적었습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표시 그어주세요. 1번부터 3번까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 내용이고요. 다시 4번과 5번은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입니다. 그렇다면 4번, 5번을 가결시키기 위해서는 200명이라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을 통과시키려고 하면요. 151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 192명이었기 때문에 우원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한덕수 총리 1번부터 3번까지 탄핵 소추안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님 맞죠? 예, 맞습니다. 부가 설명 조금만 더 해주세요. 예. 자, 여러분들 저기 5개를 통과시켰는데 사실은 저게 하나의 안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결안이 2개가 있어야 된다. 원래 안건은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한, 그러니까 2가지 안을 섞어서 올릴 수가 없어요. 원래 국회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는 뭡니까? 국무총리인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고요. 2번째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으로 나눠서 올렸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요번에 민주당에서 올린 탄핵 소추안이 저 5개 중에 1, 2, 3번만 올렸다고 쳐요. 만약에 1, 2, 3번만 올렸으면 저거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위배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가결이 몇이에요? 151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4번, 5번만 만약에 올렸다고 쳐봐요. 대통령 권한 직무대행으로서의 행위가 직무 위법했다라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다라고 올린 거니까 4번, 5번에만 올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나도 당연히 헌법재판소 해설집이나 다수의 헌법학자가 얘기하듯이 저거는 200석 이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자, 근데 저거를 묶어서 하나로 올렸어. 근데 왜 갑자기 151석이면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방금 저희가 본 거대로라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실 용산으로 그대로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여러분 한덕수 그러니까 법치주의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법치주의라는 것은 나이롱이 아니에요.
그냥 지 마음대로 늘어났다 줄어드는 스프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원식이 이렇게 대충 얘기한다고 그냥 가는 게 그렇죠. 법이 아닌 거예요. 엄정하게 법에 따라서 법의 원칙과 법의 인용과 법의 연언과 법의 해석을 통해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어떤 뭐 해석을 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얘네들이 올린 5개의 탄핵소추안은요, 잘못된 거예요. 2가지 의안을 하나로 만들어서 올렸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왜?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의 2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지위에서 요구되는 탄핵소추 요건이 달라요. 그럼 뭡니까? 나누어서 했었어야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5개 안 중에서 1, 2, 3안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먼저 올렸으면 이거는 당연히 국무총리가 151석이 넘으면 개표를 해서 151석이 넘는지를 따졌어야 되죠. 4번, 5번만 만약에 올렸다고 하면 뭡니까? 200석이 차지 않았으니까 오픈하지 않고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함께 올리서는 안 되는 2가지 안을 교묘하게 묶어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통령 권한 대행과 관련된 탄핵소추는 개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사실은요, 권한쟁의를 바로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조금 더 설명을 부과하자면, 정준길 변호사님은 변호사님이시기도 하지만, 만약에 교수를 하고 있으면, 교수를 그만뒀다고 해도 변호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 가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살아있는 거고, 지금 현재 국무총리가 정지된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1번 뉴스 보여주세요. 국민의힘 한덕수 탄핵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이게 내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요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너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권한쟁의 바로 할 거야. 바로 권한쟁의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이 뜻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사실은요. 우리 한덕수 대행께서 좀 더 강하게, 좀 더 강단 있게 나가기를 우리가 바랬는데 그게 좀 아쉽지만 어쨌거나 권한쟁의를 바로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철회하라 내란이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아이 권성동 선배, 내가 검찰 선배이자 법조 선배로서 내가 과거 인연을 가지고 부탁을 할게요. 법률가잖아. 정준길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준길만 똑똑해서 정준길만 아는 게 아니라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면 금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권성동 선배가 충분히 안다고 생각해요. 권성동 원내대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요번에 권영세 대표, 권영세 선배도 마찬가지예요. 정준길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권영세 선배 저보다 똑똑하시잖아요. 한 번만 차분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권영서 선배나 우리 권성동 선배나 다 앉아가지고 야 니네 그런 거 하면 안 돼. 철회 내라냐 이런 정치적 구호 그만 외치고 법치주의에 따라서 그 법대로 하잔 말이에요. 방법이 있잖아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의안을 같이 올려갖고 의결권에도 해당하지 않는 게 통과됐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해요. 헌법재판관 중에 아무리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가 일말의 법률가로서의 양심이 있다면은 적어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전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이 있다. 이번 건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통과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저는 선언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불리한 싸움이 아닙니다. 21번 다시 보겠습니다. 영국의 유력지에서 이재명은 좌파 선동가이다. 음주운전 전과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공개했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력지에서 이재명은 좌파 선동가이다. 음주운전 전과도 있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지금 재밌는 것은요, 3번 뉴스입니다. 지금 탄핵 시기는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탄핵 시기는 지금 느리게 되고 있고 이재명 판결은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누가 더 안타까울까? 슈퍼챗 감사합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뭐지? 갑자기 색깔이 알록달록해서요. 제가 지금 이게 뭐지? 하고 하면 넌 굉장해? 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이 시기가 되게 빨라지고 있어요.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이 소송 전략에 있어서 저는 우리 제가 좋아하는 선배들이 이번에 있던 그 탄핵 재판에 변호사로 들어갔는데 너무 흐뭇하고요. 꼭 제가 후배지만 건방지게 한마디 좀 조언을 하자면 이재명을 따라 배워라.
이재명의 반의 반만 해라. 그러면 이재명의 항소심 재판은 곧 선고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소추는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차분히 진행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헌법재판관들과 언론이 제정신을 차리면서, 야, 이거는 탄핵할 게 아니네. 대통령이 혹시라도 조금 좀 경솔했다, 잘못했다, 이런 평가는 혹시 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킬 정도는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탄핵 심판의 어떤, 숙고의 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적당하게 하라는 말을 어른들은 많이 합니다. 좀 고마해라. 고마해라. 됐다. 이제 그만해라. 적당하게 해라라고 하는데요. 원래 선을 넘어서는 순간은 사람들도 눈치를 챕니다. 오늘은요, 제가 보는 기준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선을 넘었습니다. 적당하게 했어야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어요. 탄핵을 하는 것도 대통령 탄핵까지 좋아 하는데, 대행을 탄핵해. 그 다음에 야, 대행의 대행도 탄핵할 거고 나머지는 얘 집단으로 우리가 세트 탄핵할 거야. 이제 개그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고 난 뒤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니네가 이제 공격당할 때야. 우리가 지금 수비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공격 들어갑니다. 네, 이재명의 시계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대통령의 탄핵 시계는 느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통령 헌재 재판에서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내일요, 광화문으로 많은 분들 나가시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광화문 현장 뉴스 2시간 동안 라이브로 같이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정준계 변호사님이 시간을 내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정준계 변호사님, 네. 내일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네, 법무법인 정준계 변호사님, 권한쟁의에 대해서 빨리 연락 좀 하러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권한쟁의에 관해서요, 여기서만 떠드는 게 아니라 당연히 바로 저희도 힘을 보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리해서 입만 동동동 뜬 거 아니고요. 물밑에서 발만 버벅버벅 하는 거 아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저희 나가서 계속 이제 진짜 중요한 데 가서 일을 하고 오겠습니다. 내일도 방송 함께 봐주실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덕분에 제가 지금 책이 계속 그래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50등이 되었습니다. 50등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권 한 권 읽어주시기를, 요즘 저희 엄마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여러분도 한 권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면요, 제 이름 검색하시면 돼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